어제 민주당 당원 개정안이 과반 미달로 부결이 됐는데 오늘 또 하나가 통과가 됐습니다. 당원 80조 개정안이죠. 이른바 이재명 방탄 비판 받았던 내용인데 기소 시 직무가 정지되어도 당무위 번복할 수 있도록 한 개정안. 이건 왜 통과가 됐는지 또 김재섭 위원장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이거는 뭐 이렇게 당원 80조가 이재명 의원의 방탄 개정이다라는 비판들이 계속 있었고 그 연장선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민주당의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이 당원 80조와 관련된 의견을 낸 것을 절충안이라고 부르면서 냈는데 그전에 기소 당시에 바로 그 직무정지가 되는 것을 좀 바꿔가지고 결국 기소가 되더라도 당무위원회에서 이것이 정치적인 수사다라는 정치적 판단이 있으면 그 당직자에 대한 직무정지 취소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 당무위원회가 이 수사에 대해서 정치적인 수사라는 판단을 할 것이냐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이 당무위원회 구성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당무위원회라고 하는 그 기관은 윤리위원회랑 다르게 최고위원들이 다 들어가게 됩니다. 당 지도부가 다 들어가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당 대표를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거죠. 그렇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플러스 거기에 구성원들을 보면 민주당의 각 시도당 위원장들이 들어가 계시거든요. 근데 그 시도당 위원장이라는 분들이 저도 아시는 분들이 제법 있지만 차기 총선을 준비하시는 분들입니다. 결국 그럼 자기의 공천권을 쥐고 있는 당대표 앞에서 당대표가 관한 수사가 이것은 적법한 수사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데 구조적으로 굉장히 불리하다라는 것이죠. 게다가 이재명 의원은 대장동과 관련된 수사에 대해서 이것은 대장동 사건은 윤석열이 몸통이다라고 주장을 했던 바가 있고요. 법인카드 의혹과 관련돼서도 이것은 야당 탄압이다, 정치적 수사다라고 이미 정의를 해놓은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대장동 수사라든지 법인카드 수사라든지 뭐 백현동 수사라든지 이런 모든 수사에 대해서 과연 적법한 수사다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전 0%라고 보고 당의 당무위원회 결정도 이재명 의원의 뜻에 따라 갈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취약한 구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결과 나왔지만 절차상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들이 나왔고 개정안이 부결됐을 때 일부 내용을 빼서 수정안을 급조해서 또 바로 통과를 시킨 꼼수 의결이다 이런 비판도 있었습니다. 이경 대변인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게 보여지는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움이 좀 있지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절차적으로 이제 꼼수였냐? 솔직히 지금 꼼수는 아니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절차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족함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재명 방탄이라고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그럼 많은 분들이 어떻게 오해를 하시냐면 이재명 측근과 이재명 의원이 지금 후보죠. 당대표 후보가 이것을 마치 해달라고 주변에서 뭔가 압력을 당에다 넣은 것처럼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것은 아니다. 우리 민주당에는요. 당원 청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당원들이 청원을 올려서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예전에 청와대 국민청원 시스템인 것처럼 그렇게 동일하게 하는 것이고요. 5만 명 이상이 이 부분에 이제 응답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얘기를 하게 되면은 당에서 응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당원 청원에 동의하신 분이 10만 명이 넘습니다. 7만 명이요. 7천 명이 아니고요. 이만큼 많은 당원분들이 요청이 있었다. 그럼 당에서 여기서 응답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절차적으로 설명이 제대로 되지 않는 부분은 문제가 있다. 그리고 기소 부분에 보면은 우리 기소를 현재 이게 기소 부분을 넣었던 것이 우리가 과거에 안철수 의원과 문재인 대통령 사이에 있었던 그때 새천년 민주연합 그 당시에 생겨났던 것인데 그때 국민들이 검찰의 기소를 생각하는 그 개념과 지금 현재 검찰의 기소를 생각하는 개념은 상당히 큽니다. 그러니까 그 간격이 너무나도 크다. 지금 우리가 과거에도 많이 얘기했지만 검찰의 기소율이 그 지금까지 5년 동안 통계를 잡았을 때 0.13%밖에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검찰이 본인들 검찰에 대한 기소율은 그렇습니다. 얼굴까지 버짓이 있는데도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이 지금 검찰이다. 그럼 검찰이 지금 현재 그럼 정치권과 완전히 독립적이냐?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솔직히 독립적이지 않다. 그러니까 그 기소에 따라서는 의견은 당원들은 요청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데 민주당에서 절차가 문제가 있고 마지막으로 설명드리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솔직히 이걸 지금 굳이 바꿀 필요가 있느냐가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것은 기소율에 대해서는 기소에 대해서는 물론 국민들 모두가 좀 이게 정치적인 기소냐 아니냐라는 판단은 많이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모레입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내일 모레 이틀 후면 이재명 의원이 민주당 당대표가 거의 확실히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역대 최고 득표율이 나올 거다, 뭐 80%까지 갈 거다 이런 관측들이 있는데 당내에서 좀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수석을 지낸 윤영찬 의원이죠. 최고위원 후보 사퇴를 했습니다. 1997년 전당대회 때 DJ 김대중 전 대통령 그때 당시 대표가 받은 77.5%가 최다인데 그 이후에 지금처럼 80%에 육박하는 득표율을 본 적이 없다. 과연 그 시절만큼 위대한 지도부를 당이 탄생시키고 있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경 대변인, 저 발언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재명 의원이 정말로 큰 정치인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논의할 요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할 수 있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근데 이재명은 본인도 얘기를 합니다만 본인은 그러니까 진보적인 사람은 아니다라고 합니다. 본인은 실용주의다. 저는 거기에 방점을 찍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께서 정말 실용주의 정치인을 지금 현재 실용주의 정치인 그리고 실용주의 대선 후보, 실용주의적인 당대표를 원하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저렇게 지금 윤영찬 의원 같은 경우는 저렇게 이재명 의원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어떻게 보면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데요. 그러면 당원들이 실용주의 이재명을 외치는 그 당원들의 마음은 왜 윤영찬 의원을 헤아리지 못하는지 제가 물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자, 김재섭 위원장님, 사실은 뭐 80% 육박하는 저 득표율이 물론 이재명 의원이 큰 정치인 그리고 국민들의 큰 기대를 받고 민주당 지지자들의 기대를 받고 있는 것도 있지만 좀 상대적으로 아쉽게 대선에서 실패를 했고 그리고 현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기 때문에 반사적으로 더 많은 지지율이 나온다 이런 분석도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이제 그런 면도 있다고 생각이 되고 지금 이재명 의원의 대항마가 뚜렷하지 않다라는 것도 크게 한몫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되게 이제 그 압도적인 지지율을 나타내는 상황 속에서는 득표율은 올라가도 투표율은 떨어지는 게 그간의 정치 현상에서 보여왔던 일관적인 모습이었거든요. 과거에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당선됐던 시절도 보게 되면 지지율은 굉장히 높았고 실제로 득표율도 굉장히 높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과거에 보수 정당이 받아왔던 표 그 수를 세하려 보면 사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더 많이 받았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애초에 구도 자체가 당시 정동영 후보와 이명박 후보 간에 압도적인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정동영 후보를 지지한다고 하더라도 사표 방지 심리 때문에, 그러니까 사표 심리 때문에라도 투표장에 안 나가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실제로 지금 민주당이 전당대회에서 보여주는 낮은 투표율 역시도 이재명 의원의 대항마가 없다. 너무 압도적으로 차이가 많이 난다라는 것이 굉장히 크게 작용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낮은 투표율은 아니고요. 지금 이재명 후보가 지금 현재까지 투표율보다 제가 거론은 하진 않겠습니다. 그 전에 당대표가 더 낮은 투표율도 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언론에서 낮은 투표율이라고 하는데요. 수치상으로는 그게 팩트가 아니라는 점 말씀드릴게요. 37, 8% 뭐 이 정도죠? 더 낮으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높지는 않은데 그 이전에 더 낮은 경우도 있었다. 35%도 많이 계십니다. 35%도 많이 계시고요.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가 되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뭐 호재가 될 거라는 그런 확신을 갖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그거에 대해서 일각의 의문을 제기하는 그런 사람도 있는데요. 이현주 전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의힘이 갖지 못한 민주당의 강점이자 특징은 다양성과 구성원들 간 공존이다. 하지만 이재명 의원이 당을 집권을 하면 전통을 뒤흔들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과 마찬가지로 인물과 강성 지지층을 중심으로 흐를 가능성이 크다. 이런 지적을 했는데 글쎄요. 김재섭 위원장께서는 저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타당한 지적이라고 생각하고요. 앞서서 이재명 우리 당원 80조 이야기를 할 때 이재명 의원과 이른바 친이재명계 사람들이 먼저 주장한 것은 아니다라고 했지만 그 7만 명의 권리당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은 이재명 의원을 지지하시는 절대 다수의 분들이, 그러니까 그분들의 절대 다수는 이재명 의원을 지지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지금 목소리가 굉장히 셉니다. 그리고 심지어 얼마 전에는 이 당원 80조 문제가 아니라 중요 사안에 대해서 전당원 투표를 통해서 의사결정할 수 있는 당원 당규 개정을 이재명 의원이 꺼낸 적이 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결국 이 대의제에서 발휘되는 숙이라고 하는 제도를 없애고 결국 나의 지지자들, 나랑 굉장히 가까운, 나를
강성으로 지지하는 분들에 의해서 당의 주요한 의사결정들을 좌우하겠다라는 저는 얘기처럼 들렸거든요. 예. 과거에 국민투표가 독재자들에 의해서 그런 식으로 많이 활용되기도 했고요. 실제로 조홍천 의원도 비슷한 지적을 했던 것 같고요. 실제로 그렇게 보면 당이 이재명 의원을 지지하는 분들의 일변도로 흐를 가능성이 지금부터 굉장히 많이 보이고 있고 강성 당원들에 의해서 이렇게 당원 당규를 고치자마자 하는 내용들이 전당대회에서부터 불거지기 시작하는 것은 이현주 의원의 지적이 굉장히 앞으로도 뼈아프게 다가올 것이라는 어떤 예상으로서 우리는 새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재명 후가 출범할 더불어민주당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두 분과는 말씀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이경 대변인, 김재섭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